안녕하세요. 3D 프린팅 교육학원입니다. 자, 오늘은 네, 여러분들이 3D 프린터를 쓰시면서 굉장히 흔하게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 건데요. 바로 노즐이 우리가 이제 막혔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출력이 잘 된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아니죠. 윗부분에 뭔가 있었을 법한데 출력이 되다가 일단 중단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3D 프린터가 이제 출력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부 이제 센서에 의해서 감지를 하고 멈출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노즐에서 생기는 문제는 감지를 못하고 그냥 열심히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하드웨어가 가지는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출력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위치가 보니까 스타트 엔드 포인트라 리트랙션 구간이거든요. 네, 그런 구간이 이제 생략이 되거나 레이어가 굉장히 이제 불량하게 나온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다 이 그 노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픈 문제냐면은 우리가 유튜브에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3D 프린터 노즐이라고 딱 쳤더니 요즘에는 순위가 조금 밀려났는데 예전까지만 해도 이 그 3D 프린터 노즐 클럭이라는 말이 1순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 클리닝이라는 말도 보이는데 아마 같은 개념으로 검색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톡이라는 말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3D 프린터를 쓰면서 이 노즐에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예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잠깐 볼 건데, 가끔 뭐 좀 드물게 제가 노즐을 클리닝을 하거나 이제 좀 소모품을 교체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좀 찍어놨던 거를 좀 볼 건데요. 뭐그 설명드리는 김에 네, 그 큐비콘 노즐도 조금 분해하는 거를 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화면은 뭐냐면 큐비콘 노즐에서 이제 필라멘트를 빼낸 거예요. 이제 막힘 현상이 생겨가지고 필라멘트를 이제 밑으로는 못 밀어내니까 반대편으로 빼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확대해가지고 보면 네, 지금처럼 위쪽에서 빼낸 겁니다. 원래 이렇게 그 필라멘트를 네, 넣지도 빼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강제로 빼게 되는데 이러면 이제 부품이 상하는 데가 생겨요. 원래는 일단은 제거를 한다 그러면 온도를 더 많이 높여가지고 이제 노즐 목에 있는 필라멘트를 녹인 다음에 밀어내는 게 원래 정상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도 빼내지 못하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제로 빼냈던 상황입니다. 이제 뭔가 망가지는 거를 감수하고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지금 사실 이 노즐의 주둥이가 막힌다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거는 필라멘트 모양을 봐야 돼요. 지금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원래 필라멘트가 1.75 파이로 생산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거는 여기 이 부분을 빼봤더니 2.5나 지금 측정값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2.1 뭐 이렇게 나오죠. 1.75보다는 굉장히 큰 값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노즐의 소모품 중에 하나인 테프론 튜브가 변형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테프론 튜브를 갖고 와가지고 네, 저 테프론 튜브도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딱 맞는 거를 구하셔야 됩니다. 테프론 튜브가 이제 뭐 내경은 1.75보다는 조금 커요. 1.8 정도 되는데 외경이 또 종류가 0.1mm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구매하셔서 커팅해서 쓰셔야 되고요. 길이가 딱 맞아야 돼요.
네, 안에서 들썩거리게 되면 또 막힙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튜브가 이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한번 아직은 제가 뜯어가지고 내부를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지 한번 우리가 분해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죠. 분해할 때 조심하실 게 이제 이런 핀 형태로 된 커넥터 부분이 굉장히 잘 끊어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교체한다고 동영상 찍다가 이제 하나 해먹었는데 되게 귀찮아졌어요. 익스트루더에 있는 납땜 부분은 사실 납땜 온도가 한 160도 이렇잖아요. 근데 노즐이 22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원래 끊어지면 새로 사셔야 됩니다, 부품을. 그래서 조심스럽게 커넥터를 좀 커넥터를 이제 미리 좀 빼놓고 있고요. 조심스럽게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끊어지고 해보면. 자, 그리고 이제 겉에 하우징을 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넘길까요? 육각 렌치 사용할 때 조심하실 게 이 육각 그 렌치 끝부분이 마모가 돼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 상태로 돌리면 육각 렌치 볼트가 흔히 이제 야마가 난다 그러는데 뭉개지죠. 그러면은 되게 곤란한 상황이 오게 돼요. 자, 그리고 요 커넥터도 원래 뺐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방향이 나중에 조립할 때 헷갈리기 때문에 껴놨다가 선이 하나가 끊어지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튜브 같은 거 교체를 해본다 그러면 예, 반드시 다 제거를 해주시고 분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서 이제 육각 렌치를 풀러주고요. 자, 이 보온용 커버는 꼭 있어야 돼요. 이 커버가 없으면 온도가 잘 안 올라가게 되고요. 예전에 우리가 그 푸르사 같은 거 초창기 했을 때는 저 부분에 이제 보온 때문에 테프론이 아니죠. 캡톤 테이프 같은 거 감아다가 많이 썼죠. 잘 안 돌아가서 손으로 돌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확 베끼면 찢어지니까 조심해서 보온 커버를 이제 벗겨내고요. 아마 그 소재가 안쪽으로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잘 안 뜯어질 거예요. 지금 약간 찢어진 부위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떼내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시면은 예전에 한번 필라멘트가 역류해서 조금 차올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링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핀셋으로 하시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거친 숨소리가 막 들립니다. 힘들어서. 자, 그리고 안에 스프링이 조그만한 게 하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쿠션처럼 노즐 끝부분이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스프링이 있으니까 저거 잊어먹지 않도록 자석에다 제가 붙여놨습니다. 자, 그리고 무드 볼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드 볼트를 역시 육각 렌치로 풀어주고 노즐 목에 있는 방열부죠. 조심해서 제거해주고요. 선이 잘 끊어져서 이때 자, 이제 거의 안쪽에 있는 테프론 튜브까지 다 왔어요. 원래는 이 작업을 하기 전에
그 온도를 올려가지고 내부의 필라멘트를 다 빼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나중에 조립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 네, 요건 뭔가요? 네, 보시면 분해 방법이 위쪽에 노즐 목을 푸는 방법도 있고, 반대쪽에 있는 노즐을 풀어내는 방법도 있는데, 노즐 같은 경우는 네, 복스라고 하죠. 네, 육각형 모양으로 된 복스를 이용해 가지고 되게 이제 8파이나 9파일 거예요. 돌리면은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튜브만 볼 거라 네, 굳이 뭐 노즐을 풀 필요는 없고 노즐 목 부분만 이제 풀어줄 건데 이제 이게 또 네, 공구가 또 들어가요. 흔하게 쓰는 사이즈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스패너를 이용해 가지고 돌려줍니다. 자, 주의하실 게 어, 네, 풀러줄 때도 굉장히 좀 조심해서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노즐목하고 그 저기 히팅 블럭하고 조립되어 있는 부위에 보시면은 나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탭이나 있잖아요. 거기가 잘 부러져요. 제가 그 금속 재료공학은 잘 모르지만 네, 그쪽 전공은 아니니까 저는 보시면 열을 많이 받게 되면은 금속들도 약해지는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러지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나 선들이 잘 부러지고 끊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노즐 목에 있는 것도 이게 부러진 거예요. 이거는 아마 제 기억에는 너무 세게 조여서 부러졌어요. 제 기억엔. 푸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제 결합할 때 보면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완전히 조립됐는지 리미트가 없으니까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세게 돌리다가 이제 부러진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구해야 돼요. 지금도 네, 이렇게 천천히 해가지고 풀어냈습니다. 자, 지금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네, 지금 풀다가 뭐가 걸렸나 봐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공구를 좀 가지러 갔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몽키 스패너를 갖고 와가지고 네, 고정을 하고 돌렸는데 좀 힘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부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자리가. 노즐목이 이제 그 우리가 그 푸르사 같은 것들은 규격 부품을 흔하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런 큐비콘이나 이 브랜드 제품들은 그 회사에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겠죠. 부품을 구하려고 그러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옆으로 약간 비틀어졌어요. 아, 이거 실수했습니다. 그래도 풀긴 풀어야 되고요. 네, 지금 다 풀어냈는데, 네, 안에 지금 잔여물이 있죠? 그리고 약간 비틀어져서 나사산이 약간 끝에가 뭉개졌어요. 아마 성능에는 영향을 안 줄 것 같습니다. 윗부분이 뭉개진 거라. 자, 그리고 요 노즐목 안에 테프론 튜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빼도록 해볼게요. 자, 그리고 노즐 부위에 보면 하얀색 필라멘트가 보이는데 조립하기 전에 저 부분을 칼 같은 걸로 벗겨내세요. 그래야 틈새가 없는 상태에서 조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저 부분을 벗겨내 주셔야겠습니다. 틈이 있으면은 출력할 때 또 막힌 것처럼 나와요. 해보시면. 역류하기 때문에 잘 플로우가 되게 나쁜 상태로 표출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자, 끝부분이 약간 나사산이 뭉개져서 제가 조금 조치를 하고, 네, 조치를 하느라고 좀 시간이 갔어요. 이게 보니까 히팅 블럭은 알루미늄이라 굉장히 무르더라고요. 금속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철이라고 하는 스틸보다는 굉장히 물렁한 금속인 거죠, 알루미늄.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홈을 좀 꼈는데 금속이 저걸 좀 벗겨냈어요. 그리고 네, 동영상이 네, 저 하얀색 부분도 이제 좀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칼로 하니까 제일 잘 빠지더라고요. 핀셋으로는 잘 안 빠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테프론 튜브 상태로 봐야겠습니다. 지금은 되게 잘 빠졌는데 원래 잘 안 빠져요, 저것도. 필라멘트가 튜브랑 노즐목 공간 안에 껴있기 때문에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망치 같은 걸 막 두들기고 해서 빼요. 지금은 잘 빠진 케이스고요.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네, 지금 그냥 빼박 증거가 딱 나왔죠? 이 노즐목 부분이 팽창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지금 보이세요? 가운데 굉장히 네, 팽창이 많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어, 토출이 굉장히 불량했던 거예요. 또는 이제 안 나오거나 막혀버리거나 그 원인을 테프론 튜브가 변형이 된 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갈아주시면 되죠. 튜브는 얼마 안 해요. 저 튜브 얼마 안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갈기 위한 노력이나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렇게 되지 않도록 사용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테프론 튜브가 잘 변형이 오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변형도 기계에 의해서 생긴 변형이 아니라 사람이 무리하게 힘을 줬기 때문에 생긴 변형이거든요. 안쪽에 있는 필라멘트를 좀 빼내고 있어요. 형태가 확장된 변형된 부분을 보려고 필라멘트를 이제 마저 빼내고 예, 안에가 어떻게 됐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죠. 교체할 필라멘트랑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여기 요 부분이 팽창이 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노즐 목에다가 테, 테프론 튜브를 장착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노즐목 안에도 청소를 해주시고요. 지금은 깨끗한 편인데 되게 이제 푸르사 같은 것들을 써보시면 저 치수 문제로 해서 저 안에도 필라멘트나 그 외에 기타 찌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헝겊등을 이용해서 다 청소를 해주고요. 필라멘트 찌꺼기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어, 다른 공구를 이용해 가지고 다 제거해 주셔야 돼요. 예전에 이제 심각할 때는 지금은 상태가 나쁘지 않은 거고요. 상태가 심각할 때는 이제 열을 줘 가지고 요 부분을 이제 커넥터에 연결하거나 따로 이제 200도 정도까지 올려 가지고 제거하거나 아니면 아세톤 같은 용액을 써 가지고 제거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요 정도 청소해도 될 것 같고요. 튜브를 이제 밀어 넣어 보니까 굉장히 내부는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끝단이 튜브의 끝단이 노즐목의 리미트에 딱 닿도록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역순으로 조립을 하면 되겠죠? 길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안 맞으면은
100% 막힌 거 같은 증상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길이를 좀 확인을 해봤던 거예요. 다시. 그 튜브를 이제 그 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구매하셔가지고 정확한 사이즈로 그 칼로 자르면 되는데 이게 이제 단면이 평평해야 되는데 기울어져 있거나 그러면 또 증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 쓰셔가지고 해주셔야죠. 자, 이제 조립을 할 건데 지금 조립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 아까 제가 공구를 이용해가지고 좀 힘을 줘서 돌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간섭이 생기더라고요. 뻑뻑해져가지고. 그래서 다이아몬드 줄 가지고 조금 이렇게 갈아주고 있어요. 근데 실수했죠. 선이 하나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재생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분이 없었기 때문에 히터가 잘 연결해가지고 썼습니다. 이렇게 지금 부품이 들어가야 되고 큐비콘 같은 경우는 높이 조절할 때 노즐이 스위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원활해야 높이가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간섭이 있는 부위를 살짝 갈아줬어요. 자,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네. 인서트 되는 부분도 이제 오래되면은 저 부분에 떼껴요. 해보시면. 그래서 청소해줬어요. 더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잘 움직이죠, 이제는? 그리고 이거는 자, 이제 조립하는 건데 아까 여기 끊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열선이 끊어져 가지고 임시 조치를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갔어요. 조립이 거의 다 끝난 모습이 되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작다 보니까 조립하는데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십자보다는 유광 렌치가 돌리기가 더 힘들어요. 네, 마지막 커넥터까지 연결을 해주면 끝났죠? 네, 재조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선도 끊어지고 해가지고 연결이 잘 되는지 봐야 되고 또 이제 문제가 그 테프론 튜브를 이렇게 직접 교체해 보면 무조건 100%다 성공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간혹 뭐 길이가 안 맞다든지 조립이 잘못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시 뜯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3D 프린터에다가 장착을 한 다음에 꼭 테스트 하셔야 됩니다. 자주 하시다 보면은 이것도 늘어서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다시 이제 조립을 다 해줬고요. 자, 조립이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 됐고요. 이제 다시 장착한 거예요. 아까 그 노즐 맞죠? 여기 주둥이가 좀 지저분했잖아요. 다시 장착을 해가지고 필라멘트도 장착을 했는데 필라멘트를 장착할 때 저항감을 좀 체크해 보세요. 손으로 일부러 밀어가지고 저항감이 있거든요. 그게 교체가 잘 됐으면은 저항감이 상당히 없는데 교체가 잘못되거나 길이가 안 맞거나 하면 저항감이 다시 생깁니다. 그러면 출력 잘 안 될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이제 필라멘트를 제가 다시 빼본 건데 어때요? 아까랑 모양이 좀 다르죠? 아까 처음에 문제가 있을 때의 모양하고 지금은 깔끔하게 잘 빠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가 손으로 좀 누르다가 빠져가지고 끝에가 약간 이렇게 두툼해 보이는데 원래는
식은 다음에 이렇게 빼보면은 뾰족해요, 그냥. 정상적으로 잘 장착이 되셨으면. 그리고 이제 3D 프린터가 리트랙션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3D 프린터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미는 게 아니라 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필라멘트를 뺐다가 넣었다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되면은 그 리트랙션 동작 자체가 안 일어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3D 프린터에서 가장 우리가 골치 아프게 겪고 있는 노즐의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를 제가 사례를 설명드렸어요. 이거 말고도 이제 몇 가지 더 있거든요. 자,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튜브 사진을 제가 찍어놨네요. 크게 좀. 이거는 사람이 고장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계가 뭐 돌다가 망가진 게 아니라 사람이 망가뜨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 이 필라멘트 같은 거를 넣고 그러니까 장착을 하거나 삽입을 시키거나 아니면 제거를 할 때 힘을 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100% 네, 사람이 외력을 줘가지고 변형을 일으킨 거죠. 기계가 예를 들면 이제 막혔는데 기계가 계속 돌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팽창하지 않아요. 그렇게는 그 정도까지 힘이 안 됩니다. 기계가. 그래서 오늘은 되게 유익한 설명 드렸어요, 제가. 네, 아마 책에서도 보실 수 없는 내용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인을 아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원인을 아시면 고장도 안 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3D 프린터의 굉장히 중요한 소모품인 테프론 튜브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